안녕하세요. 영동과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흐리고 일부 지방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늦게까지 전남과 경남 지방에는 비가 조금 더 내리겠는데요.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에는 최고 60mm의 다소 많은 비가 예상이 됩니다. 내일은 점차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낮에는 강한 햇살이 비치면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당분간은 장마 전선이 소강 상태에 보이면서 이번 주 중에는 대체로 맑겠고 기온은 조금씩 더 오르면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더위에 대한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고요. 장마 전선은 주말쯤 북상하면서 주로 남부지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지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은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구름대가 제주와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서쪽에 중심을 두고 있는 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지방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새벽에는 중부 내륙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아주 산발적으로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아침에는 내륙 지방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20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1도의 분포로 오늘과는 거의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서울이 30도, 춘천, 강릉, 청주와 대구가 31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m 안팎으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하지만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동과 날씨 오늘은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 한 주간의 날씨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의 남자 반기성입니다. 네, 7월의 첫날입니다. 오늘은 기상청의 국민참여관측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지역 주민들께서 직접 보내주신 오늘의 날씨 풍경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지난주에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된 이후 습도가 높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한 주 동안의 평균 기온은 어땠는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주에 이제 장마가 시작되면서 상당히 이제 습해지면서 좀 더 더위를 더 느끼게 됐죠. 네. 일단 뭐 지역별 지난주 평균 기온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이었죠. 23일서부터 토요일인 29일까지 서울, 경기도, 강원도를 포함한 중북부 지방의 평균 기온은 24도로 작년보다는 0.4도 낮았지만 평년보다는 1.4도가 높은 더운 날씨였습니다.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를 포함한 중부지방의 지난주 평균 기온은 23.7도로 무척 더웠던 작년보다는 0.8도 낮았지만 평년보다는 0.9도 높은 무더운 기온을 보였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지방의 지난주 평균 기온은 22.4도로 기록적인 더위를 보였던 작년보다는 2.6도가 낮았지만 평년보다는 0.2도 높았습니다. 자, 이제 지난 주간 기온을 정리해보면 말이죠. 기록적인 더위를 보였던 작년보다는 거의 0.4도에서 2.6도 정도 낮았지만 평년보다는 0.2도에서 1.4도 정도 높은 그런 기온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부터는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장맛비가 내렸는데요. 실제로 강수량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지역별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지난주에 장마가 이제 시작됐죠. 지역별로 어느 정도 비가 내렸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일단
올해 장마선이 올라오면서 주로 남부지방 쪽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부지방은 125mm의 강수량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양은 작년보다도 많고 평년보다는 거의 2배 정도 많은 비였어요. 그러나 중북부와 중부지방은 3.5mm, 1mm로 작년이나 평년에 비해서 아주 매우 적은 양의 비만 내렸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이 됐고요. 중부지방은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장맛비의 특징이 있다면 몇 가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장마가 시작되면서 26일 날 제주와 남부지방으로 아주 호우가 쏟아졌죠. 네. 이때 상황을 제 일기들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그 남부지방으로 폭우가 내릴 때 제주 하원이 315mm, 남해가 244mm, 통영이 183mm로 주로 제주 산악, 남해안 지역으로 호우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원인으로는 1.5km 상공에서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남풍이 유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온다습한 남풍은 제주도와 남해안의 지형적인 영향이 더해지면서 많은 비를 내리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29일 날 또다시 장마선이 북상하면서 이번에는 전남의 해남이 124mm, 고흥이 122mm, 완도가 121mm의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이때는 26일과는 전혀 다른 기압 배치였어요. 이때는 상공 1.5km, 초속 20m 정도의 하층 제트 기류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하층 제트를 타고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많은 비를 내렸는데, 자, 이제 두 사례를 보시면은 남해안 지역은요, 남풍이 아주 강하게 불 때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7월은 장마뿐만이 아니라 소나기를 비롯해 여러 가지 비 소식이 잦기 때문에 호우특보가 아주 집중되는 달입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나 많이 호우특보가 내려지는지 궁금한데요. 이게 이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2년 동안 호우특보 그 월별 누적 건수를 보니까 7월이 제일 많아요. 1,872건이나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비가 많이 내리는 만큼 7월에는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 재산 규모도 아주 큰데요. 행안부 재난연감을 보면 2017년 6월에서 9월까지 여름철 4개월 동안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 7명이 모두 7월에 발생을 했습니다. 또 재산 피해액도 7월이 956억 원으로 9월에 49억 원, 8월에 11억 원, 6월에 5천만 원보다도 월등히 많았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저 7월 장마 때 강수량이 매우 많을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안전점검을 갖다 해둘 필요가 있는데, 농지라든가 주택, 또 집 주변 배수구 뭐 이런 데 좀 점검을 갖다가 꼭 미리미리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7월에는 호우특보만큼이나 폭염특보도 많이 내려지는 달입니다. 여름철 누적 폭염 일수 어느 정도인가요? 자, 이제 뭐 여름에 장마가 끝나고 나면 폭염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우리 폭염 일수도 아주 급격히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자, 우리가 보면 2007년에서 2018년에 발령된 누적 폭염특보는 월 평균 100건인데요. 7월에 발령된 것은 그 5배 이상인 564건에 달합니다. 1973년에서 2018년 기간 월별 누적 폭염 일수도 6월에 27.2일, 7월에 199.4일, 8월에 259.5일 등으로 7월부터 아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기록적인 폭염을 겪은 지난해 7월 폭염 일수는 15.5일로 전월의 1.6일보다 거의 10배 달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다 보니까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자 수도 7월부터 급증하면서 7월 말에서 8월 초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둘째 주 266명이던 온열 질환자 수는 같은 달 셋째 주 654명, 넷째 주 1,017명, 8월 첫째 주 1,106명으로 7월에 접어들면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호우특보와 함께 폭염특보도 수시로 발생하는 7월입니다. 이맘때는 날씨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수시로 기상 상황을 점검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요, 날씨가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외출을 조금 삼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가장 먼저 장마가 시작된 곳이죠. 제주도의 최근 일주일 동안의 강수량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농가뿐만이 아니라 도시민들에게도 무척 괴롭습니다. 이 가운데 도시숲이 열기를 식혀주는 천연 에어컨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가 도시숲이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무슨 기능을 갖고 있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국민의 보건 휴양이라든가 정서 힐링이죠. 그다음에 체험 활동을 위해서 조성하는 산림을 얘기를 하는데 이 종류를 보면 공원이라든가 학교숲, 가로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숲에 해당이 됩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이런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짐으로 해서 그늘이 지고 또 이 도시의 기온을 갖다 좀 낮춰주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도시가 열섬일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상당히 해소해주는 그런 역할을 갖다가 아주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열 화상 카메라로 분석을 해보니까 가로수 주변에는 평균 2.3도에서 2.7도의 온도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또 서울 여의도숲 조성전인 1996년과 2015년의 표면 온도 변화를 비교해 보니까 숲 조성 이후의 표면 온도가 주변에 비해 낮아지는 효과가 관측이 됐습니다. 1990년 여의도숲이 조성되기 전에 광장은 주변보다 표면 온도가 평균 2.5도 높았는데 2015년 여의도숲이 조성된 후의 표면 온도는 오히려 주변보다 평균 0.9도가 낮아졌다고 하죠. 네. 이렇게 잘 조성된 대규모 도시의 숲이야말로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도시의 열섬 현상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해소시켜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뿐만 아니라 공기 정화 기능도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이런 도시 숲이 보다 많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대기질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자, 이제 이번 주에 미세먼지하고 오존 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네. 일단 미세먼지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이번 주는 대기 확산이 굉장히 좋겠어요. 그래서 주간 내내 보통으로 계속 좋을 것으로 보고요. 오존이죠. 이번 주 오존 농도는 일사가 강하고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면서 내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매우 나쁨이 예상되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은 나쁨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남부지방은 토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보통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미세먼지 농도는 비교적 보통 수준을 보이긴 하겠지만 오존 농도가 전반적으로 매우 나쁨에서 나쁨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야외 작업하실 때는 실시간 오존 농도를 수시로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이 월요일인 만큼 한 주간의 날씨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마전선이 제주 먼 남쪽 해상으로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주중에는 장마전선이 장마 일단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주말 경우에 이제 약간 북상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거든요. 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 경기, 강원도를 포함한 중북부 지방은 고기압 영향을 주로 받으면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강원 산악 지역으로는 간간히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토요일에는 흐린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를 포함한 중부지방도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충북 내륙지방으로만 간간히 소나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린 날씨가 되겠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지방도 목요일까지는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그러나 금요일부터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려지면서 밤부터 제주도는 비가 내리겠고요. 토요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중에는 장마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겠고요. 주말쯤 다시 북상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역사 속에 기록된 다양한 날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엿보는 시간이죠. 역사 속의 날씨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여름의 절정이라는 하지가 지난 6월의 어느 날 연이은 가뭄으로 기우제를 지내던 왕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올해 가뭄으로 인한 참혹한 재앙은 근래에 없던 것으로 폭염이 극성을 부리니 가을에 추수할 희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어
구렁텅이의 뒹굴 형세가 되었습니다. 여름이면 찾아오는 지독한 더위, 폭염. 지금처럼 농업 생산력이 높지 않았던 당시에 폭염은 백성을 괴롭혀 농사를 짓지 못하게 했으며 마땅한 대책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더위가 극심할 때면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는 것이 임금의 가장 큰 일이었다. 그렇기에 실록에서는 폭염에 대처하는 왕들의 다양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정조 18년 여름 수원 화성을 축조하는 일을 하던 일꾼들이 더위에 지쳐 쓰러지기 시작했다. 왕은 밤낮으로 고민하여 명을 내리는데 따로 처방한 약을 조제하여 내려보내니 속이 타거나 더위를 먹은 증세에 한정 또는 반정을 깨끗한 물에 타서 마시도록 하라. 이 밖에 다른 치료 방안도 각별히 유의하여 조정에서의 염려를 덜어주도록 하라. 이처럼 무더위 속 노역을 걱정한 왕은 열을 식혀주고 더위를 쫓는 약인 척서단을 무려 4,000정이나 하사했고 무더운 여름날이면 일꾼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노고를 위로하며 행사를 베풀었다. 뿐만 아니라 극심한 더위에 옥에 갇힌 죄수들이 목숨을 잃을까 염려하는 왕도 있었는데 바로 위대한 성군 세종이다. 죄수가 옥에 있으면 더위가 들기 쉬워서 생명을 잃는 수가 있으니 참으로 불쌍한 일이다. 더운 때가 오면 동이에 물을 담아 옥중에 놓고 자주 물을 갈아서 죄수로 하여금 손을 씻게 하여 더위가 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전에 이 법이 있었는지 알아보라. 이처럼 조선의 임금들은 극한의 더위로 고통받는 모든 백성을 평등하게 보살핀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폭염은 여름철에 가장 경계하는 자연재난으로 국가 차원에서 철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 가고 있다. 네, 오늘은 조선시대 때 폭염에 대처하는 임금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요즘에도 폭염에 따른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점점 매년 여름 더워지다 보니까 다양한 이런 폭염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아주 반응이 좋았던 네. 폭염 대책이 있었다 그래요. 네.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은 은행을 무더위 쉼터로 이용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 예전에 에어컨 별로 없을 때 정말 더운 날 은행이나 백화점 가면 천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도 이게 굉장히 이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사실을 알고서는 올해는 7월서부터 은행을 무더위 쉼터로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점포 내에 고객 대기하는 곳이라든가 상담실 이런 데를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료라든가 편의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어르신들, 더우신 분들 은행에 가셔갖고 그냥 마음 편하게 좀 지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은행이 정말 시원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볼 일이 따로 없으면 선뜻 들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걸고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부담 없이 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농가 날씨 한 주간의 날씨 정보를 다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방기성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은 맑고 더운 날씨가 예상되니까요. 옷차림 시원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